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이황재 교수님이십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시고 책도 쓰시고 팬층도 엄청나십니다.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루에 수천 밀리그램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더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황재 교수님 영향으로 비타민 C를 하루에 7,000mg, 10,000mg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용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몸 밖으로 나가지 않냐 하시면서요. 저도 그 열정과 임상에 대한 헌신은 참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타민 C 메가도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약학적인 관점에서 또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비타민 C의 메가도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잔하고 녹물 있는 약사 한잔약사 김성건입니다. 실제 주변에 이황재 교수님 영향으로 하루에 6,000, 7,000mg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10,000mg 이 정도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량 복용하는 메가도즈가 우리한테 그렇게 유익한가? 실제 비타민 C의 역할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비타민 C는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스콜빅 엑시드,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비타민 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C의 역할은 항산화제,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노화가 된다는 거죠. 노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몸이 녹슬어갑니다. 그 녹슬어가는 부분이 산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비타민 C는 그렇게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것, 우리 몸이 녹슬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비타민 C가 모자라면 어떤 병에 걸리죠? 바로 괴혈병입니다. 콜라겐과 같은 잇목의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단백질이 합성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잇몸에서 출혈이 지속적으로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콜라겐과 같은 연결 조직을 강화하는데 비타민 C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하나의 줄만 있으면 콜라겐이 되지 않고요, 콜라겐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줄이 여러 개가 다발이 묶여야 돼요. 그렇게 다발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비타민 C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산성 물질은 아닌데 아스콜브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산성의 특징을 띠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곤충 중에서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pH가 약간 낮은 7이 중성이잖아요.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게 유해균보다 유익균의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느 일정 부분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C,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먹으면 될까요?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 C가 결핍이 돼서 괴혈병이 유발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3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10에서 30mg 정도면 충분하지만 현재 비타민의 의미는 과거 생존에서 건강하게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질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비타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는 하루에 보통 1000에서 2000m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메가도즈의 의미는 보통 6000에서 7000mg 이상, 그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의 고용량을 복용함으로써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 및 유인원, 꼬리가 없는 유인원,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애들이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 개, 고양이, 염소 이런 애들은 다 비타민 C를 현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스콜브산은 그들에게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의 개념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데 그 능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뭔가가 비타민 C가 과량 우리 몸속에 있었을 때에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에서의 우리 흔적, 진화에서의 비타민C 합성 능력이 제거됐다는 흔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안티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우리 몸속에 너무 풍부하게 있는 경우에는 항산화제에 의해서 우리 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약간의 역설, 패러독스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면역 쪽에서 특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제어가 되지 않았을 때 산화적 스트레스를 무한하게 뿜어내는, 그러니까 옥시데이티브 버스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산화적 폭발이라고 합니다. 산화적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 산화적 폭발에서의 항산화제의 역할이 이들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줌으로써 우리 몸이 너무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해를 안 입게 되지만, 하지만 반대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너무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되면서 외부에서 온 병원균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 시그널링 같은 경우가 감소하게 되고, 특히 T셀의 액티베이션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이 제어가 잘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신의 항상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신맛을 참을 수 있고 외부에서 비타민C를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로 내부에서 비타민C를 생성하는 그 부분이 겹쳐지게 되면은 과도하게 많은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진다는 말이죠. 이익이 별로 없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없애게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C를 1000mg 이 정도, 500mg, 1000mg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이득이 있지 않아요. 100mg 먹었을 때 흡수율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60%가 된다 했을 때 2000mg를 먹었다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비타민이긴 하지만 과연 메가도즈를 해서 6,000, 7,000, 10,000mg 그 이상으로 먹었을 때, 1000mg 정도 먹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이득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가도즈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루 1000mg 정도면요 충분하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우리 몸이 비타민C가 주는 이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한 2000, 3000mg을 과량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다? 아니 3000에서 5000mg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한데, 특이하게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서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다 먹는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본인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던가 비타민 B군 영양제, B군에서도 특히 B6를 같이 드셨을 때 비타민C에 의한 신장 결석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조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리포조말 비타민C. 특별히 해가 될 건 없어요. 근데 그 가격대가 과연 맞는가라는 입장에서, 가성비 입장에서 제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리포조말 비타민C는 흡수율은요, 일반 비타민C에 비해서 1.3배에서 1.7배 정도 늘어납니다. 가격은요, 2배 이상, 2배, 3배, 4배, 5배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이 쓰리시면요, 수용성 비타민C, 비타민은 공복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속이 쓰리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되세요. 식사 직후에 드시면 그러한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고요. 물론 내가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었더니 일반 비타민C 먹는 것보다 속쓰림이 좀 줄었다 그러시면 리포조말 비타민C 드시면 됩니다. 흡수율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성 있는 소재는 아니다. 영국산 비타민C가 있고요, 중국산 비타민C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국산 비타민C랑 중국산 비타민C를 평가하기보다는 일반 의약품 비타민C가 있고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특히 대한민국이 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허가가 날 때 있어서 그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산인가 영국산인가 라고 보시기 전에 일반 의약품 비타민C인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일반 의약품에 있는 비타민C가 순도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보다 우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 온 소재라기보다는 일반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순도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보증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일반 의약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는 일반 의약품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비타민C는 먹는 방법이나 먹는 시간이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용량은 한 1000mg,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일반 의약품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